네, 다음으로는 학교 급식 영양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변화하면 더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제가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의 범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넓은데요. 예, 오늘은 학교 급식 영양 관리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사전에 양해를 구해드릴 점은 예,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제가 영양 교육을 관련된 연구를 하고 학교 급식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영양학자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한국의 학교 급식의 수혜를 받으면서 키운 학부모로서 그간 평소에 조금 생각해 왔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학교 급식에 있어서 그 법적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운영 기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급식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은 현재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시대적 요구 측면에서 당연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누가 동의를 하지 않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손실이 연간 매우 매우 막대하다라고 하는 데이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대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온실가스 효과, 그다음에 올여름 정말 무지막지하게 더웠잖아요.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밖에 없는데 후세대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번 다른 측면으로도 항상 조금 고민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학교 급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계속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교육이나 실천 전략이 정말 학교 급식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적정량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나 실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혹여나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는 있지 않은가? 라고 한번 자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학교 급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성장하는 게 될 텐데요. 그다음에 만성 질병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가져갈 건강한 식생활도 자리를 잡고 하는 게 될 텐데요. 자칫 적정량 섭취에 대한 인지 실천이 선행되지 않고서 잔반 쓰레기 줄이기 교육만 한다면 학생들이 혹시 남길까봐 이 음식은 내가 기호도가 낮아서 혹시 남기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담이 되고 또는 음식물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학생으로 그게 인식이 될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양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아오는 일이 종종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저의 작은 경험을 조금 논하면 조금 몇 년이 된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급식 봉사를 갔었어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 봉사를 가서 이제 배식을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 메뉴가 굉장히 맛있었고, 메뉴 중에 하나는 치킨 프라이드 샐러드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준 치킨 프라이드 샐러드였고 굉장히 매력적인 메뉴 중에 하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샐러드를 배분하게 되는 그런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 영양 선생님께서 주신 이렇게 양이 케이준 치킨 프라이드 치킨의 양과 그다음에 샐러드의 양이 뭔가 제가 비율이 조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준 치킨 그러니까 프라이드 치킨 샐러드라고 딱 하면 샐러드의 부피가 훨씬 크고 그다음에 프라이드 치킨은 좀 작고 다른 메인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양이 샐러드가 훨씬 좀 작고 프라이드 치킨이 훨씬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는 신선하게 계속 채소니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 두셨고 차근차근 내어 주시나 보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아니요, 이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채소가 모자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했더니 영양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신 있게 딱 맞는 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자율 배식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원하는 양만큼 주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실제로 급식이 배식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프라이드 치킨도 배분하고 샐러드, 채소도 배분하게 되니까 그 영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양이 딱 맞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채소를 줄 때는 조금만요. 어떤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5개만요.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져 있는 샐러드 채소를 5개만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적게 준비한 채소의 양이 딱 맞게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굉장히 딱 맞는 정량급식으로 그 배식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혹여나 잔반을 남기는 것에 대한 교사의 교육, 훈육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미리 덜 받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학교 급식을 통한 편식 예방의 교육이나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서 친숙함을 쌓아가는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건강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식품 군별로 적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그 끼니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적정량 섭취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가치인지를 논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대등하게 중요하지만 하지만 평생 가져갈 식사의 적절성, 균형성 실천을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전략은 생애주기에 따른 적정 1인 분량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 급식 현장에서의 교육 또는 교실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행을 하고 하시는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적정량 섭취에 대한 교육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 교육보다 선행해서 선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현장에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잔반 줄이기 교육은 식품군별 적정 식사 섭취량, 그다음에 식사의 균형성, 이때 식사의 균형성은 다양한 식품군 섭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식품기호도 형성 교육과 맞물려서 동시에 파란색 고리가 사실은 저는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잔반 줄이기 이루어져서 선순환의 교육의 고리가 형성이 되면 학생의 건강 증진을
확보하면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잘 실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되고 있는 유아, 만 1, 2세 유아, 만 3, 5세 유아의 배식량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초등학생의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대상의 한 끼 식사의 배식량이 식품 군별로 또는 음식 군별로 바람직한 어떤 배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다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실 때, 그 다음에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이렇게 배식을 할 때 좀 괜찮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 급식 영양관리 관련해서 식단 구성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식단 구성하기 어려움 없으신가요? 예, 아마도 그 하시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를 임의로 들어가서 그냥 누구나 가져올 볼 수 있는 그런 식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비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역을 할까 하다 그냥 제가 사는 지역에서의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의 메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초등학교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영양관리 기준 다 지키신 게 당연할 거고요.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다채롭게 밥이나 국이나 반찬이나 그다음에 과일의 종류 다 바꾸어서 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매우 다채롭고 되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메뉴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정도 눈에 띄었던 거를 한번 조금 공유를 드리면, 초코 수리취떡, 수리취떡인데 초코가 가미된 약간 전통적인 떡의 약간 퓨전과 같은 떡인데 학교 급식이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약간 어색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꼰대같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학교 급식의 교육적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초코라는 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메뉴의 그 네이밍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익숙했던 그런 메뉴의 이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고 있는 식문화, 그다음에 그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메뉴의 네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메뉴 구성입니다. 저는 언뜻 보기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의 메뉴 구성과 중학교의 메뉴 구성은 같은 영양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굉장히 다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징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뭔가 조금 더 당류가 포함이 되고 있는 후식의 구성이 좀 더 늘어난다. 그다음에 조금 더 자극적인 메뉴 구성이 아닐까. 물론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의 기호도, 그다음에 성장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은 한 번은 조금 더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면 황도 요거트 샐러드 이 부분이 황도가 캔 통조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급식이 그냥 생과일이 아니라 캔 과일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흑당 버블라떼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영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엑스트라 에너지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음료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에서 와, 학당 버블 라떼가 제공이 되고 있구나. 네, 학생들이 좋아하겠구나. 예, 하지만 학교 급식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떡볶이가 밥이랑 함께 제수가 되고 있는데 기름 떡볶이. 네, 그래서 떡볶이의 조리법은 뭐 다양할 텐데 예, 좀 기름에 튀긴 듯이 약간 매콤한 맛을 가한 그런 조리법이 조금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도 예, 저는 조금 눈길이 조금 갔었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소세지 감자구이, 뭐 햄 모듬찌개 이런 식으로 가공 육류에 대한 사용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지역의 한 고등학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역시 후식에 있어서 당류 후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날 중식의 메뉴가 찹쌀밥에 매콤 순댓국에 뭐 이면수구이, 근데 엿장 소스와 함께 뭐 이런데 미니 꽈배기, 예, 꽈배기가 후식으로 등장이 되었고요. 즉 식판이 이렇게 있으면 밥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 학교급식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요구도가 있지만 네, 저는 미니 꽈배기가 제공이 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베이비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대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올수록 조금 더 자극적인 그다음에 즉 단맛, 짠맛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영양적 측면에서의 어떤 영양 균형식의 상차림을 시각적인 그걸 떠올렸을 때 이 학교 급식의 요 메뉴가 전통적인 영양관리 측면에서의 잘 차려진 한 끼 균형 식사의 그 상차림하고는 완전히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구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금 몇 가지 학교 급식에 이렇게 메뉴로 구성된 거 말고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조금 좀 다르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핫도그가 제시대가 되고 있는데, 예, 마요네즈인 것 같아요. 마요네즈 소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뿌려져 있는 돈가스가 제공되고 있고, 감자튀김 제공되는데, 예, 소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케찹이나 돈가스 소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 이런 것들. 저는 조금 약간 눈에 띄기도 하고요. 여기 음료, 이런 게, 예, 단맛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게 제공이 되고, 햄버거와 함께 단맛이 들어가는 이런 음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햄버거도 있는데 또 밥도 있고 예, 밥이 있는데 또 여기 죽이 있고 여기 밥이 있는데 저는 약간 스프처럼 보여요. 네, 스프가 있고 예, 마요네즈에 절여 있는 이런 샐러드 종류가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튀김 종류도 조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깐깐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개인적으로 식단의 구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측면에서의 저의 생각을 공유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식단 구성을 보면서 학교에 계시는 영양사,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치열한 고민이 투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메뉴를 보면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이나 식단 작성 고려사항에 매일의 식단 구성이 항상 부합하는가?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살짝 했습니다. 아마도 학생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급식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고요. 끊임없는 요구 또는 학부모의 요구를 접하고 계신
있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SNS상의 학교 급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사실은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학교 급식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굳건하게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급식 끝판왕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급식 메뉴 사진을 보고 사실 저는 약간 살짝 놀랐습니다. 네. 가재 한 마리, 그다음에 게 한 마리가 1인당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이런 식단을 보면서 와우, 이게 혹여나 여러 선생님들에게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나? 학생들에게 약간 머릿속에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하는 요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예, 이런 것들의 에세이상의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스트레스가 되시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중학교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똑같은 급식인데도 매우 만족이라고 답하고 있는 비율이 교직원과 학생의 비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학교 급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현장에서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으실까라는 이해가 됩니다. 네, 식단 관리, 식단 구성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영양 관리 기준에 혹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은 에너지 영양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몇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준하는 그런 영양 관리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외국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양 문제를 기반으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추가적으로 식이섬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영양관리 기준을 학교 급식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대만과 같은 경우도 소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금과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포화 지방의 에너지 비율, 그다음에 이와는 또 별도로 식품 군별 섭취량 제한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영양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더 좋은 질의 학교 급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은 세계적으로 원탑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관리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변화되고 있는 영양 건강 문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해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살펴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영양관리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단순한 영양소 기준의 그런 영양소 기반의 기준이 아니라 식품군별 섭취량 기준에 대한 것이 제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그런 에비던스가 쌓이고 있는 식이섬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금 섭취량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다른 나라들 아직까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섭취량이 아주 문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당류 섭취량에 대한 영양 기준도 제시가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가 그 2020년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남녀의 한 끼 식사의 균형식의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요 이미지하고 아까 제가 그 학교 급식 식단 구성의 예시 사진으로 봤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같으면서도 많이 조금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학교 급식의 그 식단의 구성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식단 구성은 딱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관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형식 식사의 어떤 패러다임과 현재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고 있는 식단의 구성과의 간극이 있기는 한데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서 어떤 기준이 조금 개정이 된다면 이 간극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항목으로는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타당하고 맞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이 현재 완전히 지켜지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거나 또는 보다 좀 비효율적으로 해석돼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구성을 보면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한식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기호도 그다음에 글로벌 식문화 교육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식문화 기반의 그런 식단 구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향성이 전통 식문화 교육과 더불어 즉 글로벌 식문화 교육도 함께하는 그런 학교 급식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단 구성을 살펴보면 한식과 타 식문화 기반의 식단 구성이 혼용되어서 한 끼에 혼용되어서 있어서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식단 구성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이 혹시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에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조금 해석이 조금 잘못되면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의 시각적 이미지 자체가 그 자체가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 상차림은 딱 한식 고유의 상차림으로 타 식문화 기반의 식단 구성은 그 고유성을 좀 더 드러내는 상차림으로 학생들에게 시각적 이미지가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식문화 기반의 식단 구성을 한 경우에는 국가김치, 밥, 국, 김치가 꼭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한식이든 또는 타식문화 기반의 식단 구성이든 밥국, 김치가 거의 끼니마다 들어가는 것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체성이 조금 모호한 식단 구성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